네, 서울 지하철 4호선 단전으로 한때 일부 구간 운행이 멈췄습니다. 또 무더위 속에 무궁화호와 KTX 에어컨이 고장나서 승객 수십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최기성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한참을 기다려도 전동차는 오지 않고 단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는 안내만 이어집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의 운행이 중단된 건 오후 3시 반쯤. 한성대 입구역부터 당고개역까지 상행선 운행이 1시간 2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냥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안내방송은 없었어요? 안내방송 없었어요. 그냥 왔어요.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250여 명은 무더위에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낮 12시 10분쯤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서울로 향하던 무궁화호 객실 7칸 가운데 한 칸의 에어컨이 고장나 승객 20명이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오후 2시 50분쯤에도 전남 목포에서 서울로 가던 KTX 한 칸의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승객 11명이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두 열차 모두 무더위 속에 에어컨을 계속 작동시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에는 서울 잠원동 고속버스 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고속버스 4대가 추돌해 승객 2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 차량이 급정차한 뒤 뒷차들이 잇따라 추돌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4호선에서 단전 사고가 발생해 1시간 20분가량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원종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지하철 4호선 창동역에서 당고개역 구간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 사고로 한성대 입구역부터 당고개역까지 상행선 운행이 1시간 2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폭염 속에 시민 250여 명이 전동차에서 내려 다른 교통수단을 찾느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늘어져서 전차선이 철수하고 이렇게 겹치가 있었답니다. 서울메트로는 전기절연 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고립된 사람들을 소방대원들이 밧줄로 끌어올립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광주 북구 광주천에서 73살 이모 씨 등 피서객 3명이 비로 불어난 하천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새벽 3시쯤엔 인천 옹진군 선제대교 아래에서 갯벌 체험을 하던 38살 이모 씨 등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제주도에선 개방형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0대 초반 여성의 목을 조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32살 장모 씨는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제주시청 내 공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여성의 목을 조르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승객 수백 명이 대피하고 10여 명이 다친 서울 지하철 4호선의 고장 원인이 노후 부품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서울 메트로는 사고 하루 전에도 해당 열차를 정기 검사했지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전동차가 오가던 어두컴컴한 터널, 승객 수백 명이 때를 지어 걸어갑니다. 승객 700여 명이 대피하고 17명이 다친 서울 지하철 4호선 고장. 사고 원인은 19년 동안 사용한 노후 부품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997년 설치한 전동차의 전류 차단기가 노후화로 성능이 떨어져 고압 전류에 파손된 겁니다. 이번에 고장이 난 전동차입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압 전류를 수시로 흘리고 끊어야 하는데요. 이 역할난 이 차단기를 20년 가까이 쓰다가 고장이 난 겁니다. 사고 하루 전 해당 전동차는 3개월 단위의 정기 검사를 받았지만 서울메트로는 부품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류 차단기가 망가지면서 객실 안내방송 장치까지 파손됐지만 서울메트로는 승객들이 문을 열고 대피하는 바람에 조치 시간이 늦어졌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승객들이 임의로 출입문을 비상 코크를 취급하고 터널 내로 하차하면서 승객 부상과 전동차 운행이 29분간 지연되는
서울메트로는 고장난 부품과 같은 부품을 쓰는 전동차 30여 량도 오는 6월까지 부품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원장치에 이상이 생겨도 객실 안내방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발생한 지하철 3호선 방화 사건이 전동차에 소화기가 준비돼 있어서 잘 막았다고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전동차 안의 소화기들을 점검해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안전이 미래다 연속기획 김도균 기자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 소화기를 살펴봤습니다. 소화기는 추갑식과 가압식이 있는데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들이 곳곳에 비치돼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 설치된 소화기입니다. 지난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인데요. 이 제품도 96년에 만들어졌고 안전핀조차 없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압식 소화기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내부에 가스 용기가 있어 레버를 당기면 용기가 터지면서 가스와 분말이 섞여 분출됩니다. 그런데 용기가 터질 때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노후화된 표면 쪽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에서 가압식 소화기가 폭발하면서 불을 끄려던 남성이 숨지는 등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사하다가 소화기 뒤가 터져버린 거예요. 압력을 못 이겨서 분사가 안 되고 이게 오래된 거더라고요. 소화기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몇십 년 됐다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 일어난 소화기 폭발 사고의 89%인 127건은 가압식 소화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1호선 코레일 열차 열량에 비치된 소화기 20개 가운데 17개가, 4호선 코레일 열차에서도 20개 가운데 18개가 만든 지 15년이 지난 가압식 소화기였습니다. 현행법상 역사는 건축물이라 소방당국이 노후 소화기 교체를 지시할 수 있지만 전동차 안에 있는 소화기는 관리 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가급적 폐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소방 특별조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코레일은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며 비용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전동차가 2,000 몇 개 돼요. 소화기가 앞뒤로 해서 2개씩은 놔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5,000개 정도만 이렇게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는 얘기인데. 코레일의 연간 예산은 5조 원이 넘는데 추갑식 소화기 한 대 값이 2만 원 정도니까 5,000개를 바꿔도 1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위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안전 예산이 투자가 아닌 비용이라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야, 우리 어디로 갈까?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입니다. 승객이 열차에 몸을 던지듯 탑승합니다. 일명 지하철 다이빙입니다. 일부는 다른 승객에 튕겨나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멈춰섭니다. 승객들이 몸을 밀어붙이듯 열차에 올라탑니다. 이 과정에서 가방이나 몸이 끼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리한 승차를 감행하기 일쑤입니다. 출근길에 이제 워낙에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간에 맞춰서 타야 되고 그럴 때 급하게 뛰다가 이렇게 다치는 순간에 딱 그 찰나에 들어가면 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기관사의 안내 방송은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승객들의 무리한 승차가 출입문 고장이나 운행 지연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열차 정차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평상시 열차가 열리고 닫히기까지는 14에서 17초. 그런데 승객이 꼬리를 물고 탈 때는 40초가 걸립니다. 2배 이상 지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운행 지연이나 사고 발생의 책임은 철도 운영사가 떠안기 십상이어서 결국 문제의 해결책도 스스로 꺼내야 할 상황.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4호선 과천역에서 70대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가방이 낀 채로 끌려가 다친 사고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측에 6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승객의 위험한 승차를 막을 통제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방에 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무리하게 탄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요즘에 여기 이제 4호선도 많이 이용하는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서울 시내 지하철 출입문에 사람이 낀 사고는 2010년부터 5년간 총 1,400여 건. 시민들의 안전 불감 속에 위험천만한 승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또 멈춰섰습니다. 고장으로 멈춰선 열차를 끌어가려고 온 열차까지 멈춰서면서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이 4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인천과 천안으로 향하는 전철 운행도 하루 종일 차질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인천의 열차가 신탁역에서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현재 개찰구는 진입 통제라는 말이 적힌 줄이 쳐진 채 막혀 있습니다. 개찰구로 들어가려는 승객은 역 관계자가 막아섭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전동차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선 건 오후 1시 40분쯤.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인천행 플랫폼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2시간 뒤에는 견인 열차마저 고장을 일으키면서 지하철 1호선 인천 방향 운행은 4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시청역에선 그 구원 간 열차에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던 거예요. 구원 간 열차에? 네, 구원을 한 열차에 제동장치. 잇따른 고장 사태로 지하철 운행이 오후 내내 사실상 마비되면서 발이 묶인 시민들은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1호선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2호선을 해가지고 신도림에서 환상에서 부천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너무 시민으로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은 오후 6시쯤 재개됐지만 운행 중단에 따른 차질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영화 어벤져스2 촬영으로 일부 도로교통이 통제된 데다 지하철마저 고장으로 마비되면서 나들이 나선 시민들은 하루 종일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역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조태현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울 지하철 사당역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강장, 계단 가릴 것 없이 밀려든 승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1분 1초가 급하지만 전동차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 중간고사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면은 늦거든요, 지금. 지하철 4호선 안산 반월역 근처에서 오이도로 향하던 전동차가 멈춰선 건 아침 6시 반쯤. 이 사고로 지하철 운행이 1시간 반 넘게 중단됐고 선로까지 망가져 4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곳곳에서 항의가 이어졌고 오이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이도 쪽은 지금 4호선은 안 되고요. 뒤늦게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코레일 전차선 고장으로 인하여 사당역까지만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산, 오이도 방면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타 운송기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언제 이 차가 다시 운행될지는 아직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지하철 이용을 포기한 시민들이 속출했고 버스와 택시 정류장은 크게 붐볐습니다. 복구는 사고 발생 4시간이 넘어서야 가까스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메트로 차량에 집전장치가 고장내서 그게 우리 전차선을 파손시켜가지고요. 전차선에 손상이 입었죠. 지하철 4호선은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에도 3차례나 열차 운행이 멈출 정도로 고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하철 고장 사고에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수백 명이 다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요. 오늘 오후에 또 자칫하면 전동차끼리 충돌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추돌 사고 원인은 일단 신호기 고장으로 확인됐죠. 그런데 이번에 또 지하철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가 100m를 거꾸로 역행하는 황당하면서도 이 아슬아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진 기자. 네, 박영진입니다. 네, 정확히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35분 코레일이 관리하는 지하철 1호선 경기도 부천 송내역과 부계역 사이 구간입니다. 용산에서 출발한 급행열차로 동인천행 전동차였습니다. 전동차는 이 구간 오르막 언덕에서 절연 구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기장치가 교차해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구간에 바로 앞까지 도달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호기 고장으로 진행 신호가 나와야 하는데 정지 신호가 잘못 나온 겁니다. 신호기가 왜 오류를 일으켰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와 똑같은 상황이죠. 잘못된 신호 때문에 기관사가 급히 전동차를 멈춰선 건데요. 탑승객이 전한 말로는 두세 차례 정도 전동차가 덜컹거리며 급정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15분 동안 전동차가 대기했는데요.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해서 기관사가 어쩔 수 없이 위험천만한 선택을 해야 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이 절연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장난감 자동차처럼 역주행을 시도한 건데요. 코레일은 조사 결과 이 전동차가 약 100m 정도 후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따르는 열차가 있었다면 또 한 번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열차는 오르막길을 한 번에 올라가 출발을 했고요. 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급행열차가 서지 않는 부계역에 불시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고 다른 열차의 지연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2호선 추돌 사고 이후 6일 만에 또 신호기 고장을 일으켜 안전 시스템 부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역에서 KTX와 무궁화호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경부선 상하행선이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중선 기자, 사고가 난 지 5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고 원인 전해주시죠. 네, 오늘 사고는 오전 7시 15분쯤 경부선 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와 KTX 열차가 서로 추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또 사고로 탈선한 KTX 열차를 부산으로 향하던 또 다른 KTX 열차가 약간 스치면서 이번 사고가 더 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대구역에서 정차 중이던 무궁화 열차가 신호착오로 너무 일찍 출발하면서 처음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처음 추돌 사고를 낸 무궁화 열차의 기관차 1량과 서울행 KTX의 객차 8량 등 9량이 모두 탈선하면서 대구역을 지나는 경부선 상하행선의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30분 후인 12시 반부터 다른 선로를 이용해 경부선 열차의 상하행선 운행을 일단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부선 열차 운행은 안전상의 문제로 단선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경부선 열차의 정상 운행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특히 사고로 탈선된 서울행 KTX 열차를 대형 기중기를 이용해서 견인할 예정이어서 사고 열차가 철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만 경부선 열차가 정상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대구역 열차 추돌 사고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고 사고 열차의 승객들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동대구로 이동한 다음에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역에서 YTN 문중선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오늘 새벽 4시쯤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가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선로를 바꾸는 구간에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100km 이상으로 과속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전남 순천역과 여수 엑스포역 사이 전라선 운행도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정규 기자. 네, 무궁화 열차 탈선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모두 9량 중에 5량이 탈선을 했는데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오늘 새벽에 발생한 무궁화호 사고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 깨진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선로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열차가 넘어지면서 탈선할 정도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선로를 완전히 벗어난 기관차는 지금 파란색 막으로 덮여 있고 그 옆에서는 탈선한 기관차를 치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열차를 한 량도 빼지 못했는데 3시쯤 선로에서 객차 한 량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량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가 난 지 11시간 말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이탈한 객차가 5량이나 되고 무게가 워낙 무거워 작업이 수월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이었습니다. 사고 열차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1517호 열차입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무원 5명과 승객 22명 등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경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1명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선로를 바꾸는 구간에서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속입니다. 선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였어야 했는데 줄이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이 됐습니다. 순천역과 성산역 사이에서 궤도 자갈 교환 작업이 있었는데요. 하행선으로 운행하던 열차가 상행선으로 선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작업 구간이 끝나고 다시 하행선으로 선로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선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해야 했지만 100km가 넘는 속도로 진입한 겁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열차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당시 부기관사와 관제사 등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로 전남 순천역과 여수 엑스포역 사이 전라선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여수 엑스포역 상하행선 화물열차 20여 편의 운행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열차를 이동한 뒤 전차선 복구 작업 등을 거치면 오늘 저녁 10시쯤에는 단선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속도로 보면 지금 약 한 2-3시간 후면은 상행선 열차 운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행선 열차 운행은 내일 새벽 5시 이후 운행되는 첫 차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합차가 무리하게 앞차를 따라가다가 건널목 위에서 멈춰선 게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UBC 이준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열차가 달려와 건널목에 서 있는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차량 앞자리에 탄 2명이 충돌 직전 가까스로 몸을 피합니다. 출근 시간인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울산 북구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들어서자마자 소리가 울렸다고 그래요. 차가 완전히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니고 끝을 보고 살짝 치면서.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의 뒷부분은 움푹 패였고 뒷문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리한 꼬리 물기가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정체로 정지선에 서야 했지만 승합차는 계속 앞으로 가다 건널목에 갇혔고 때마침 들어온 열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빠져나왔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나머지 1명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리자 기차가 와서 박아버렸는데 그래도 기차가 저기서부터 이거를 치면서라 속력을 많이 찌겠어요.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은 30분 가까이 중단됐고 주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꼬리 물기같이 무리한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이준흠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폭우로 발생한 낙석에 부딪혀 탈선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걱정입니다. 김효서필입니다. 터널 입구에서 사람들이 돌을 옮기고
굴삭기 등 장비가 동원돼 철로 주변을 정리합니다. 비탈면 아래에는 커다란 돌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석포역에서 승부역으로 가던 영동선 무궁화 1671호 열차가 떨어진 암석 때문에 탈선한 겁니다. 그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비탈 사면이 붕괴되면서 그 붕괴된 사면 속에 있던 바위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동진역을 출발해 동대구역으로 향하던 열차는 구련터널 입구에서 낙석을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부딪히면서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열차 6량 중 1량이 탈선했고 기관차 앞바퀴 일부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당시 열차는 시속 56km로 서행 중이었지만 많은 비가 내려 선로의 마찰력이 떨어져 미끄러졌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기관차 1량, 발전차 1량, 객차 4량으로 구성된 열차에는 4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코레일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사고 6시간 만에 크기 1m 안팎의 낙석을 모두 치우고 탈선한 객차를 견인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사고 구간은 하루 6개 열차가 운행되며 사고 이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운행되는 열차는 없어 별다른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어디서든 산사태나 낙석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섭입니다. 안전진단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KTX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대구역에서 상하행선 KTX 열차와 무궁화호가 3중 추돌해서 열차 10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를 KTX가 들이받아서 탈선을 했고, 이 탈선한 열차를 반대편에서 오던 KTX가 또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열차 석대에 타고 있던 승객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마터면 엄청난 인명사고가 날 뻔했죠. 올해 들어서도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부산 간 KTX 2대가 잇따라 고장나서 승객들이 비상 대기 열차로 갈아타는 등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또 이달에는 고장난 KTX 대신 비상 투입된 열차의 전원도 나가며 36분간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KTX 산천의 경우 3년여간 차량 고장이 95건, 하자는 333건. 이러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열차 자체의 문제 외에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는 선로 전환기의 장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KTX가 운행하는 시간대에 발생한 장애는 311건이었습니다. 열차의 탈선이나 전복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선로도 문제인데요. KTX는 고속철인데 깔려있는 선로는 고속선로와 일반 선로가 뒤섞여 있습니다. 열차 고장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죠. 또 선로가 터널과 교량에 설치되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 시리즈를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바로 정비의 부실입니다. 코레일은 3,500km 주행 때마다 하게 돼 있는 검수 주기를 5,000km로 늘렸는데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정비 인력 부족 때문인데요. 실제로 2007년 6,210명에 달하던 정비 인력은 지난해까지 1,5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부분을 삭감하면서 수익을 내려 했던 세월호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시속 300km의 속도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 KTX. 개통된 지 10년, 누적 이용객은 4억 명이 넘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네, 지난해 열차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뒤에 열차 승객 안전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차 충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김진호가 뛴다. 오늘은 가상 열차 충돌 사고 현장입니다. KTX와 1호선 전동차가 충돌해 아수라장이 된 현장.
제가 승객 중 한 명으로 들어가 실제 사고 상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우왕좌왕 당황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사고 현장을 빨리 벗어나느냐입니다. 침착하게 의자 밑을 살펴보면 비상문을 여는 스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을 열었다면 높은 탑승구에서 바로 뛰어내리지 말고 발걸이를 이용해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열차문이 고장난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승강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서 이 빨간 점을 때려서 창문을 깨서 나가야 합니다. 부상이 없는 승객은 환자 이송을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승무원 등과 함께 환자 응급처치에 나서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을 먼저 호출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시고 승무원과 교류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대편 선로로는 대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대피하더라도 기차가 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벌어졌던 강원도 태백과 서울 상황심리 열차 충돌 사고 당시 승객들의 침착한 대피 행동이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 경부선 철도의 지선인 부산의 가야선에 차량 세대가 한꺼번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경부선 지선인 가야선입니다. 철길에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탱크로리까지 석 대의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 철길 윗 동네에서 작업하던 정화조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승용차와 승합차와 함께 철길로 추락했습니다. 경사가 있는 도로에서는 버팀목을 타입 바퀴 뒤에 버팀목을 떼놓고 해야 되는데 버팀목 없이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뒷차가 밀리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철로의 전차선이 늘어지면서 경부선을 지나는 KTX 열차 운행도 지장을 받아 두 편의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또 기차 갈아타고 1시간 40분 연착했습니다. 지금요. 7시 20분에 출발할 걸 9시 출발했어요. 경부선 지선인 가야선은 주로 화물 열차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가 다니고 가야역에 있는 정비창의 출입에 쓰이는 철길입니다. 경부선 본선 운행은 사고 발생 4시간여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되면서 정상 운행됐지만 가야선 운행은 사고 차량 견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동안 차질이 계속됐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서울 도심을 지나는 철로 위에서 아찔하고 황당한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가 철길로 들어섰다가 빠져나가지를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의 앞바퀴가 전철 선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로를 빠져나오려 해보지만 바퀴가 헛돌아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지 20분이 흘러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한 뒤에야 승용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륜구동이잖아. 앞바퀴가 돌잖아요. 뒤에는 그냥 따라가는 건데 후진해서 했는데 자갈에 헛돌아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운전자 46살 박모 씨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보고 철로로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제 우회전하라고 아마 길을 표시하셨던 것 같은데 좀 더 가서 우회전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5m 정도 차이로 기찻길로 이렇게 들어가시던 거죠. 실제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건널목을 지나가 봤습니다. 건널목 길이가 7에서 8m에 불과한 데다 바로 5m 앞에 우회전 차로가 있어서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길을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밤늦은 시간 건널목 주변에 선로를 제대로 비추는 가로등이 없는 것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밤에는 불이 없잖아. 가로등하고 우리 외등, 요 외등 2개, 3개가 있잖아요. 요게 다예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전철이 없어 대형 사고는 피했지만 하마터면 아찔한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구로구 항동철길
도심 속 걷기 좋은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특히 구로구가 이곳에 산책로를 비롯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해당 기관인 코레일은 이 같은 행위가 관련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작고 아담한 간이역. 그 앞에서는 귀여운 역장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곧게 뻗은 철길 양옆으로는 걷기 편한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철길 사이에는 간이 건널목도 설치됐습니다. 구로구가 항동 철길을 명소화시키며 조성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주 2회 기차가 실제로 운행되고 있어 철길을 걷는 행위와 시설물 설치는 엄연한 관련법 위반입니다. 철도안전법 48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이나 설비가 선로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구청이 설치한 시설물이 안전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다며 최근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한테 협의가 안 되는 시설이고 선로 내에 이제 어떤 다른 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상복구하라고. 구로구는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항동 철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만큼 철거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이역 등 조형물 역시 주민들의 예술작품으로 공공미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도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 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원상복구보다는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좋은 상태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순수히 작품이라는 것이죠. 철도안전법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역 명소와 안전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놓고 양기관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대영입니다. 서울 도심을 지나는 철로 위에서 아찔하고 황당한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가 철길로 들어섰다가 빠져나가지를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의 앞바퀴가 전철 선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로를 빠져나오려 해보지만 바퀴가 헛돌아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지 20분이 흘러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한 뒤에야 승용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륜구동이잖아. 앞바퀴가 돌잖아요. 뒤에는 그냥 따라가는 건데 후진해서 했는데 자갈에 헛돌아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운전자 46살 박모 씨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못 보고 철로로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제 우회전하라고 아마 길을 표시하셨던 것 같은데 좀 더 가서 우회전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5m 정도 차이로 기찻길로 이렇게 들어가시던 거죠. 실제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건널목을 지나가 봤습니다. 건널목 길이가 7에서 8m에 불과한 데다 바로 5m 앞에 우회전 차로가 있어서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길을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밤늦은 시간 건널목 주변에 선로를 제대로 비추는 가로등이 없는 것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밤에는 불이 없잖아. 가로등하고 우리 외등, 요 외등 2개, 3개가 있잖아요. 요게 다예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전철이 없어 대형 사고는 피했지만 하마터면 아찔한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미국에서 철길을 건너던 차량이 달려오던 열차와 그대로 충돌해 20대 차량 운전자 등 탑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이렇게 열차 관련 사고가 잇따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열차가 달려오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철길을 건넙니다.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열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차량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큰 충격에 차량 뒷부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은 20대 운전자 등 3명, 20대 임신부는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지만 3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열차 승객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철길을 건너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LA 인근에서 통근 열차가 대형 트럭과 충돌하면서 탈선해 탑승객 2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필라델피아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열차 탈선으로 8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쳤습니다. 열차 사고 대책 마련에 나선 미 교통당국은 기관사 과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기관실 내 녹화와 녹음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I'm encouraged by Amtrak's announcement that they intend to install inward-facing cameras, but we also recommended installing locomotive cab audio recorders as well. 또 차량 운전자들의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기 설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어제 퇴근길 대피 소동을 빚은 부산 도시철도는 불이 난 상태로 700m를 더 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를 다시 생각해보면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 연기가 새어나오면서 승객들이 급히 내립니다. 대부분 계단으로 뛰어가는데 몇몇 승객은 소화기를 들고 되돌아옵니다. 목마를 타고 올라가 분말을 뿌리고 다른 소화기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열차 화재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후 5시 41분쯤입니다. 1호선 양정역에서 출발해 200m 정도를 지나는데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객실에 연기가 가득 찼고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내부 전등도 꺼졌습니다. 그 상태로 700m 정도를 더 갔고 부산시청역에 진입하다 멈춰섰습니다. 이때까지도 안내방송은 없었습니다. 기관사는 관제실에 상황 보고를 하느라 객실은 확인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지나고 나서부터 냄새가 많이 심해졌어요. 심해지고 연기도 보이고 서자마자 이제 바로 내리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승객 400여 명이 대피하는데 안내를 한 영무원은 2명뿐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연기로 가득 찬 역사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시청역을 지나던 열차도 연기에 놀라 급히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이 앞다퉈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9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전체 수습까지 1시간 넘게 걸리면서 이용객 7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상황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승객들한테 안내 방송도 해야 되지만 또 초기에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 점을 확인을 하고 응급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구조상 부산 지하철 구조상 초동 조치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사고 원인은 과전류로 인한 전류 차단기 화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량 전체 전류에 대한 해로 보호용 휴즈입니다. 함 전체가 소선이 되면서 휴즈가 나가면서 지붕에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전류 차단 장치에서 발생한 연기가 뒤에 있던 냉각 장치로 빨려 들어가면서 객실 안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경찰은 원인 조사와 함께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에 광주 지하철 돌고개역에서 전동차가 1시간 가까이 멈춰선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전 7시 41분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에서 전동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다가 소리가 나요. 펑펑 소리가 나서 멈추고 방송 꺼지고 하다가 정전 나고. 앞차가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전동차 5대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역에서 줄줄이 정차했고 이 때문에 상행선 전 구간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열차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세요. 열차가 못 되고요? 네. 그건 이제 알 수가 없고요. 평동에서 소태 방향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가 고장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50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환불을 받은 승객만 700여 명. 출근길에 다른 교통수단을 찾느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못한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일부 승객은 안내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안전조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은 멈춰선 전동차를 다른 전동차가 끌어간 뒤에야 정상화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단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차량 고정으로 인해서 단전이라고 하면 양쪽 그 변전소가 다 단전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차량 고장으로 원인을 보고 있는데, 또 일주일 전 차량 점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개통 10년을 맞은 광주 지하철에서 운행 중단은 이번이 4번째. 불과 넉 달 전에도 지하철이 멈춘 적이 있어서 10년 넘긴 지하철에서 사고가 잦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이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 떠서 다행이지만 젊은 애기나 만약에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를 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가.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 지하철 역사마다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리프트. 하지만 이 리프트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편도 커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에 올라가더니 금세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지난 2008년 수원 화서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80대 장애인은 추락해 숨졌습니다. 2009년 삼각지역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추락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라지만 휠체어 리프트는 위험하기만 합니다. 조금만 리프트에서 벗어났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80kg에 달하는 전동 휠체어에 사람까지 함께 올라 이동하다 보니 고장도 잦습니다. 실제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사에서 휠체어 리프트 고장 횟수는 지난해 62건, 올해엔 지난달까지만 해도 54건이나 됐습니다. 문자를 너무 많이 주세요. 하루에 3번에서 4번 주실 때도 있고요. 7월달 한 달 동안은 그 리프트 부품이 없어서 아예 이용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리프트를 이용할 때마다 영무원을 불러야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용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냥 걸어서 이동했을 때보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오래 걸리는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10배 가까이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9년 모든 역사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리함을 찾기 위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광화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302개의 지하철 역사 가운데 리프트를 타야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직 41곳이나 남아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4호선